다음은 가볼까요? 26번 여선인교. 자, 여기는 좀 특이하게 선여인교. 여자는 저게 접속을 해가지고 남과 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거 아까 우리가 그대로 한번 여자가 들어갈 때 앞에서 물 여인 투 할 때 한번 했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사자수학 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물투였죠. 싸우지 말라. 자, 이걸 정확하게 하면 여인이 뒤로 가서 물투 여인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였죠. 남과 싸우지 마라. 그래야 물자 뒤에 바로 투자 다로 끝나는 말이 나오니까 남과 싸우지 마라 그랬었죠. 근데 물투 여인 이게 맞는데 이 여자가 붙으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아까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인이 들어왔네. 그러면 일단 여인 빼버리고 나면 선교죠. 그렇죠? 근데 선자가 무슨 선이냐면 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잘하다. 왜? 교자가 사귈 교자니까. 그러니까 잘 사귀다 해도 되고 사귀기를 잘하다 해도 돼요. 자, 여인 하면은 남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여기에 여인이 들어오면 딱 맞아요. 선교 여인 하면 두자 딱 해서 맞는 거예요. 그죠? 선교 여인 하면 앞에 선교 두자, 뒤에 여인 두자 딱 맞는 건데 여기 있는 말을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 조금 우리가 익혀두면 요 방법만 알게 되면 앞으로 여자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요 놈이 이사 와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과 교 사귀기를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잘했다. 안평중이라고 하는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영. 제 나라의 유명한 재상이죠. 제 나라의 유명한 재상인데 이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그렇죠? 키가 작은데 자, 굉장히 그 제 나라에서 유명한 재상이에요. 근데 이 재상 안영이 그 공자한테 칭찬을 받아요. 뭐라고 칭찬받느냐? 사람과 사귀기를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이제 잘한 내용이 뭐냐? 잘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자, 4자짜리니까 또 해볼까요? 이건? 그렇죠.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이을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머리을 자가 있으니까 구, 경지. 4자짜리지만 한자, 두자 이렇게 나눠버리면 돼요. 오래되어도 그 사람을 공경했다 이 말이에요. 이 지는 교, 사귀는 사람. 그래서 구의경지를 잘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한 거예요. 공자가 칭찬한 거예요. 안평중은 선여인교로다 구의경지오냐 이렇게 칭찬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귀는 잘 만나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데 사실 불공해져요. 그죠?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경하잖아요. 의자도 잡아주고 뭐 여자 문도 열어주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절대 안 그랬죠. 그죠? 소위 말하는 잡은 고기에 입감 끼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여인교가 그런 형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기 뒤로 이렇게 빠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갈 때 여자가 들어가는 문장은 어디든지 요놈이 옮겨갈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그 여자 뒤에 나오는 글자하고 앞에 있는 글자하고 연결시켜서 풀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잘 사귀었는데 어떤 친구가 지나가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100만 원만 내면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못 고치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뭐 한 거야? 야, 우리 돈 벌러 가자.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 뭐라고 했냐? 정상인데 미각을 잃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딱 보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간호사한테 저 22번 약 3방울만 투여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와가지고 22번 약을 3방울 딱 투여했더니 그게 휘발유였어요. 냄새가 막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맡으니까 하고 막 웬 휘발유를 뱉어 미각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100만 원 낸 거예요. 휘발유 3방울 먹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며칠 뒤에 변장을 하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이번에는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력을 되찾아 주십시오. 기억력 찾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의사가 또 뭐라고 진단했느냐 하면 22번 약 3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휘발유잖아 그러는 거예요. 기억력을 찾으셨습니다. 또 100만 원 내고 가세요. 또 100만 원 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도 우리가 200만 원 잃었으니까 1000만 원을 다시 찾아오면 8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다시 가자요.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뭐냐?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렸다니까 방법이 없죠. 눈 감고 오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800만 원 번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원짜리를 몇 장을 줬거든요. 1000원짜리를 해가지고 10장을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고 이거 1000원짜리잖아. 100만 원 내고 가시오. 300만 원 이랬더니.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27번 볼까요? 교이, 예악. 여기는 이제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한자, 세자 끊어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써있자를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써있자는 일반적으로 뭐뭐로서라고 하는 수단이나 도구니까 예와 악으로서 가르치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돼요. 예와 악으로서. 근데 예와 악으로서 가르치다 하니까 이게 그 의미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걸 목적격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예약할 때 예와 악을 이렇게 예와 악을 가르치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써있자가 앞쪽에 올 때는 뭐뭐로서라고 하는 게 좋고 만약 뒤쪽에 왔다면 을로 보는 것이 편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뒤쪽에 와도 뭐뭐로서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신사군 이충.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뒤에 왔다고 충을 이게 아니에요. 신하는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나왔다고 다 을일은 아닌데 을로 해도 될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도 예악으로서 가르치다라는 뜻도 되지만 예와 악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춘추라는 말이 나와요. 춘추. 봄과 가을에는 예와 악을 가르치고 하동, 여름과 겨울에는 시와 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소학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을 여기 써있자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써있자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걸 배워두면 이렇게 3글자, 1글자 연결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쉬워요. 형무의복. 여기는 무유. 28번과 29번은 무자와 유자를 알면 또 쉬워져요. 그래서 형은 없다, 물건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아까 한자 한자지만 사실 덩어리로 보면 요렇게 또 요렇게 두자 보면 쉬워요. 그죠? 그래서 형은 없다, 무엇이, 의복이, 옷이. 자, 형에게는 옷이 없다. 그러면 제 동생은 자기 불사의 옷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소하게. 자, 물류 본말도 마찬가지죠. 만물은 있다. 뭐가? 본말이 있다. 자, 유무 나오면 거의 95%는 서술어예요. 그래서 무엇은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본말은 뭐죠? 당연히 본은 뿌리, 말은 나무 가지. 그래서 어떤 만물들이든 만물에는 반드시 그 나무로 따지자면 뿌리, 시작과 나무 가지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나는 게 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있는데? 사실은 유시유종이에요. 그렇죠? 본말이 있으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는? 유시무종.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 뭘까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 아, 그렇죠. 공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근데 사치와 교만이 그렇대요. 한 번 사치하고 사람이 한 번 교만해져 버리고 나면 이건 끝없이 달려가야 된대. 끝이 안 나버린대요. 그래서 사치와 교만은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해야 돼요. 한 번 출발해버리면 이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물류, 본말, 사물은 다 본과 말이 다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무튼 유무를 해석하는 방법. 있다, 없다라고 할 때 무유 이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나는 집이 있다 할 때 아유, 오유. 자, 지금 사자성어니까 가택 하면 되겠죠. 나에겐 집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유, 무 이것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30번 민덕 귀후라고 돼 있네. 민덕 귀후. 이것도 두 자씩 하면 될 것 같아요. 민덕 백성의 덕 귀 돌아가다 어디로? 후 두터운 곳으로. 그래서 백성의 덕은 후 두터운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두터운 거니까 결국 후덕이 후덕. 백성의 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실 덕덕자를 안 써줬지만 후덕한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후덕한 대로 돌아가느냐? 자, 여기 없네요. 추.
원. 신종추원하면 민덕귀후이라. 이것도 사자성어니까 몰라도 두 자씩 나누면 돼요. 그렇죠? 삼가하다. 종. 마치는가. 이 종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군자왈종. 군자가 죽음을 종이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소인왈사. 소인이 죽으면 사. 군자는 죽었다라고 못하니까 마치셨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삼가하다 이 말은 죽음의 상례를 잘 치른다 이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잘 치른다. 추원. 원은 멀리 가신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 조상. 이 조상님을 잘 추모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제. 그래서 이건 상을 말하는 거고 신종은 추원은 제를 말하는 제. 그래서 상과 제를 잘 하는 그 백성들은 잘하면 백성의 덕이 어디로 간다? 두터운 곳으로 후덕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육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상례 잘 치르고 제례 잘 치르는 게 결국은 뭐냐 이게. 죽었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생각은 단절이 되어버려요. 단절이 되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용에 보면 갑자기 생각하면 자, 이것도 우리가 세자짜리니까 무조건 뒤에 T자가 나오면 그것이 그거. 사람이면 그 사람. 부모가 그것을 지으니까 자식이 그것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은 게 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명사예요. 부모가 뭔가를 시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식이 그 부모가 시작해 놓은 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금방 이야기했던 신종추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전부 다 금방 이야기했던 조상과 나, 또 내 밑에 이걸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덕은 조상을 언제나 생각하고 조상이 했던 걸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후덕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인데, 자, 아무튼 신종추원 민덕귀후라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배우겠지만 여기도 두자 일단. 자, 오자유질. 오자. 유자 때문에 두자. 그렇죠. 이것도 딱 이렇게 하면 되네요. 오자, 내 자식. 유질, 병이 있다. 내 자식에게 병이 있다. 이런 거 쉽네요. 자, 지기, 자손. 그렇죠. 한자, 세자, 지자 때문에. 또 그 기자가 여기 나오니까 한번 보죠. 여기 그 기자가 문장 앞쪽에 나올 때는 그가 해서 거의 대부분 주어예요. 근데 문장 뒤쪽에 나오면 바로 앞에 놈이 서술로 다로 끝나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기자가 나올 때 바로 앞에 보면 다로 끝나는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 이르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글자 합쳐지는 거예요. 그 자손에 이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손대에까지 이르다 이렇게 돼요. 자, 부절 어구. 이건 또 뭘까요? 어떻게 한번 씌울까요? 이것도 쉽죠? 왜? 불자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자, 어자. 오늘 처음 나왔나요? 자, 어자 앞에 다로 끝나는 말이 나올 확률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부절 어구. 이 어조사 어자는 주로 어디에
어디 어디에게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에서 뭐뭐보다 더 이런 비교급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굳이 몰라도 사실 앞에 있는 글자하고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부절 끊어지지 않다. 어구 입에서가 되겠죠. 당연히 입에서 끊어지지 않다. 뭐가 곡성 우는 소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다. 고급이네. 고급. 고급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고급 부절 어구 이렇게 6글자인데 뒤에 4글자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는데 고급 울음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자, 여기 지금 불자와 어자. 자, 이 극이자,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요령껏 잘 풀면 사실은 한문이 어렵지만은 어려워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수지, 부모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수지, 그것을 받다. 누구에게서? 부모에게서. 자,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받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할 때 그게 나옵니다. 자, 부모에게서 지, 그것을 수, 받다. 박아이문. 자, 여기도 자, 박 무슨 박? 멀피다. 누구를? 나를. 뭐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뒤에 써있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을르를 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단 뭐뭐로써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문으로써 이 말이에요. 문으로써. 박 넓히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문으로써 나를 넓혀 주셨다. 즉 글로써 나를 해박하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서 내가 해박해졌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될까요? 약아일에 약은 묶어두다. 약 묶을 약자죠. 그러니까 저 똑같죠, 그죠? 글로써 나를 넓혀주다. 그러니까 예로써 나를 약 묶어주셨다. 자, 그 말은 글을 통해서 내가 공자에게 글을 배웠으니까 그 글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나를 박아하게 해서 박식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많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떠들어대. 자기를 조절을 못해. 자기를 단속을 못해. 똑똑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는 예로서 나를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딱 묶어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알면 이제 방문하더라도 함부로 나대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모르면 방문까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는 걸 나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모임이 하나 있어. 박약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약회. 뭐 여기도 한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강의도 듣고 하시는 서울이나 뭐 전국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명칭을 방문일의 박아임은 야가일에에서 줄여서 박약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요. 혹시 박아이문이니까 나를 학문으로서 넓히다는 안 됩니까? 괜찮아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지금 질문에 요즘은 문으로서 나를 넓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먼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문으로서 넓혀주셨다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 글은 똑같으니까요. 자, 마지막 교학상장 형제
교학상장 한번 해볼까요? 교학상장 이것도 뭐예요? 두자네. 왜? 교와 학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고 상은 뒤에 장을 꾸며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다. 상장 서로 그렇죠. 장자가 이때는 자라다, 성장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다 해도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해도 돼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서로 성장하다. 자,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었으니까 서로 여러분도 저도 교학상장하는 거죠. 이런 거 쉽죠, 그죠? 마지막으로 형의 제공. 이것도 쉬워. 왜? 형제가 서로 대가되니까 중간에 딱 나누면 돼요. 이런 건 정말 쉬운 거예요. 형이 사랑한다, 동생은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뭐가 빠진 거고 제가 빠진 거고 여기는 형이 빠진 거죠.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라는 뜻인데 굳이 이런 거 안 넣더라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빼버린 거죠. 왜 빼버렸어요? 종이값이 비싸서. 그죠? 자, 그럼 오늘 퀴즈. 자, 여기 논이 하나 있는데 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천수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논이고 그 밑에 우물이 있어. 우물. 그 아래 이제 좋은 우물에 흘러 나오니까 여기는 좋은 논이에요. 이렇게 두 곳에 집을 가지고 있던 논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유언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 유언의 핵심은 뭐일까요? 이 유언으로 따지자면 누가 무슨 밭을 가져가야 될까? 논을 가져가야 될까? 자,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 누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동생은 공부를 그 당시에 열심히 안 했어요. 서당에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누나가 딸이 해석하니까 정의 위는 우물의 위는 아들의 논이요. 논답자니까 우물의 아래는 딸의 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논은 가져가고 위에 이제 농사 잘 안 되는 땅은 동생을 준 거예요. 남동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요 남동생 아들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제 돌볼 사람도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통에 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첩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누나가 해석한 게 달라. 그래서 다시 원래는 요 논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여기 출가 외인인데 딸은 그죠? 그러니까 딸은 요 위에 밭을 안 좋은 논을 준 거고 아들한테는 자기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좋은 논을 준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우물 위는 아들의 논이고 우물 아래는 딸의 논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요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좋은 논을. 근데 분명히
자기가 아들이라고 외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아껴했고 그리고 나중에 내 제사도 지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분명히 요논을 자기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한문이 가진 묘미예요. 뭐냐? 자, 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려면 정의 상은 우물의 위는 자의 답이요. 이렇게 우리가 토를 단 거예요. 우리 식으로. 우물의 위는 자식의 논이다.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하는 우물의 아래는 여의 답이라 딸의 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의가 아니고 이라는 거예요. 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물이 위에 있는 것은 자식의 아들의 논이고 우물이 위에 있는 것은 아들의 논이고 우물이 아래에 있는 것은 딸의 논이라 우물 아래 여기 우물이 아래에 있는 건 그 위에가 천수답이 있으니까 우물이 아래에 있는 건 답 논 아래에 있는 거. 그 누구 논이에요? 자, 우물이 아까 우물의였잖아요. 처음에는 우물의위가 아니고 우물이 위에 있다. 우물이 위에 있어. 우물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는 뭐가냐요? 이게 좋은 논이 자식의 논인 거예요. 자, 우물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위에 천수답이 있죠. 우물이 위에 있으니 우물이 아래에 천수답 아래에 있으니까 우물이 아래에 놓인 것은 딸의 논이라. 그럼 요게 딸의 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하고 이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뭐뭐의라고 푸느냐 뭐뭐시라고 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한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자짜리가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용이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풀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했어요. 두자, 세자, 네자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아요. 두자, 세자, 네자가. 그 다음에 시에서 가면 5자, 7자 말고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 다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5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